안녕하세요, 디지털 핑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 트레이딩 뷰 차트를 보기 전에 우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본명은 일론 리브 머스크입니다. 1971년생 6월 28일로 51세입니다. 출생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러시아와 캐나다의 이중 국적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무려 3중 국적에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미국, 이렇게 3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은 하나로 약 394조 원 정도가 되고요. 직업을 보자면, 직업 소개란을 보자면 기업인, 자선사업가, 산업 디자이너,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발명가, 투자자, 그리고 현직으로는 테슬라의 테크노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기술왕이 되는데요.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상장 중인 회사의 기업 공시,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하는 자료에 테크노킹 오브 테슬라라는 직함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의 CEO, CTO, 수석 디자이너고요. 오픈 AI의 고문, 그리고 보링 컴퍼니의 CEO, 뉴럴링크의 CEO, 머스크 파운데이션 회장, 그리고 최근에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저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7월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주간 CEO 카운슬 행사에서 인구가 충분하지 않다고 낮은 출산율과 그리고 급격히 감소하는 출산율이 문명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2022년 5월 8일에는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일본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는 세계에 있어 큰 손실이라는 트위터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에는 한국에서 출산율의 변동이 없으면 3세대 안에 국민 대다수가 60세 이상인 채 현재의 6% 미만의 인구를 갖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트윗도 올렸습니다. 또한 미국의 출산율도 대체 출산율 밑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도의 전 세계 인구는 25억 명 정도가 됩니다. 평균 연령은 22세였고요. 그리고 현재의 전 세계 인구는 무려 77억 명이 됩니다. 1945년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2021년 처음으로 7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조금 감소한 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2021년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인구가 감소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전 세계의 인구는 무려 77억 명입니다. 이 정도 속도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면 무려 2069년에는 전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이 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저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기업인으로서 일할 인구가 적어지면 거기에 대한 임금 상승이 걱정이 되어서 저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인지 어떤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도 자본가와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위해서 일할 인구들이 줄을 서고 넘쳐나야지만 분명 조금만 돈을 주어도 일할 사람은 넘쳐날 것입니다. 반면에 일할 인구가 없다면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좋은 복지를 제공해야지만 일할 직원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어느정도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25달러 부근을 바닥으로 지금 현재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은 저점
어느 정도 평행이 된 저점이 지지선이 되게 됩니다. 이 지지선 625달러를 하향 돌파하게 된다면 순간 폭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역시도 기술적인 반등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테슬라의 차트가 625달러를 하향 돌파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 기술적인 반등 자리는 저는 현재 540달러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850달러를 시원하게 상향 돌파를 해준다면 어느 정도 추격 매수의 전략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870달러 정도 부근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그때는 한번 추격 매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테슬라는 850달러 돌파 시 추격 매수의 전략을 가져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본다면 추격 매수의 전략은 제가 현재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625달러를 하방 돌파 시 강력한 하락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625달러 부근을 하방 돌파하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540달러 부근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40달러에서 기술적 반등을 해줄 것이라는 근거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2020년 12월 2일 일봉 그리고 2021년 5월 19일의 일봉을 근거로 해서 540달러 부근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 있지도 않나 그 정도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40달러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셔서 매수를 하셨다면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정하시고 대응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더 하락을 하지 않고 여기가 정말 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어느 정도의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스닥 시장 상황을 본다면 나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신다면 지금 현재 나스닥 상황이 무려 75개월 만에 월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이 월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했다는 것은 충분히 저점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양새가 2020년 5월, 4월 그때의 모양새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스닥이 월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한 구간이 조금 더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테슬라의 가격은 200달러 부근까지 충분히 하락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같은 대장주가 현재 가격에서 200달러까지 하락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은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나스닥이나 암호화폐 시장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적인 조정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패권국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은 포드와 GM을 밀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현재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이 75%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독점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사실상 독점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2010년대의 인텔 천하를 생각해 본다면 인텔 제품은 개선은 없이 가격만 올려받는 사태가 생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바이든은 테슬라의 독과점을 막고 회사 간 경쟁이 지속이 되어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포드와 GM을 밀어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자산시장 상황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 그리고 이렇게 독과점을 막는 이런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고 있는다면 현재 테슬라 가격이 강력하게 상승을 할 것이라는 근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에서 오는 그 저점을 기다리는 것이 충분히 더 안정적이고 전략적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지금 당장 큰 수익을 얻지 못하고 나만 두고 배가 출발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암호화폐 시장이나 주식 시장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2022년도는 분명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일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관망의 관점으로 기다려보는 것도 충분히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